1,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 은행에서 이제 내가 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 대출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내 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데요. 간혹 유명인들이 전액 현금으로 뭐 어디 빌딩 사다든지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출 끼지 않고 거래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담보로 제공받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얼마를 대출해줄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 감정가액이 나오면 거기에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대출금이 결정되고 또 그걸로 채권 채고액이 결정되고 이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할 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부동산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한 쪽에서 수수료도 있을 텐데 그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담보평가는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의뢰를 하고요. 네, 수수료도 그러니까 은행이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은 소유자가 염려할 부분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는다 한다면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은행에서 저희 집의 담보 가치가 얼마냐라고 평가 의뢰를 하게 될 겁니다. 담보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담보평가에 나온 거에 이제 한 60~70%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평가액이 100원 나왔다 그럼 60원 대출 나오고 150원 나왔다 그럼 90원 대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담보평가액에 따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연소득이 얼마나 돼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따져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얼마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담보가액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대출 금액이 안 나와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1층에 이제 한 25평쯤 되는 상가를 사서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직접 가서 내가 보잖아요. 위치도 보고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분도 가서 이제 봤단 말이에요. 상가 내부 어떻게 됐나 뭐 다 확인하고 매매 금액이 3억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10%인 3천만 원을 이제 냈어요. 대출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올 거라고 알고 계약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용실 사장님이 가서 봤던 그 1층 상가가 복도랑 비상구 부분까지 이제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넓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봤던 25평 중에 10평이 불법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 담보대출 감정평가할 때는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까지 고려 안 합니다. 아예 평가에서 제외가 돼요. 그 금액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용실 사장님 자기가 직접 가서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봤던 25평을 3억 원 주고 계약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15평 밖에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매계약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고 손해가 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는 생각 못 해본 일인데 직접 가서 본 게 25평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인터넷이나 이제 주민센터 방문하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누구나 떼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를. 그래서 건물에 혹시 위법한 증축이나 이런 불법 확장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서류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내가 계약하려는 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반 건축물로 그냥 알고서 그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거겠네요, 사람들은 아마도. 그쵸, 아마 그냥 뭐 오래된 상가고 이러면은 그냥 뭐 이제 내가 뭐 101호다 그럼 바로 옆에 이 비상구 뭐 이렇게 좀 터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합법적인 면적이 몇 평인지는 어디에서 그럼 확인하면 되나요? 이것도 역시 건축물 대장의 전유 면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면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 복도 지나서 뭐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내가 사는 그 집, 그 공간, 그게 전유 면적이에요. 그리고 뭐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는 공용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용실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상에 전유 면적이 15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가서 봤더니 25평이다. 그러면 나머지 10평 부분은 이거는 어디서 온 건가? 뭐 잘못된 거네. 이제 이런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보러 이제 답사를 가면은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모 딴 데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면적을 좀 이렇게 재보는 게 좋아요. 가로 세로 면적, 전유 면적에 대해서 줄자 같은 거 가져가서?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예를 성인 폭이 보통 한 1m쯤 되니까 이렇게 걸어서 대략 이 정도네, 이 정도 그런 면적에 대한 그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가 이런 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예. 그 상가나 주택 건물은 불법 확장 문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지 면적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늘리는 못한 거잖아요. 네. 이런 토지 투자를 할 때도 담보대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낮게 되는 요인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 토지 100평에 대해서 담보대출 신청을 했는데 70평에 대해서만 평가가 나왔다.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해달라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00평 중에 한 30평 정도가 도로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현황 도로로. 그 도로로 쓰는 부분도 담보대출 감정평가 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네, 제외가 됩니다. 그래야겠죠. 또 토지에 줄이 그어져 있다, 선 그어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토지의 일부나 전부가 이제 뭐 도로나 공원이나 앞으로 이제 이런 무슨 계획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제한이 있고 뭐 토지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토지를 100%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가보다 뭐 적게는 한 80%, 많게는 60%까지도 감가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담보물의 그 재산권 가치가 좀 낮게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대출 금액이 내가 거래하는 수준으로 뭐 어느 정도 반영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하고 토지 계약하면 정말 낭패를 보거든요. 이런 제안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를 누구나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떼볼 수 있는데 모르면 이거 모를까? 네, 맞아요. 그렇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 자, 반대로 예상보다 담보가액이 잘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이제 안전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담보 감정을 혹시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3억 정도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내 부동산 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담보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은행마다 담보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게 돈이 조달이 안 되니까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상황에 맞는 그 시가 감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시가 감정이 이 담보 평가할 때 많은 반영이 돼서 바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 은행의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별도의 감정평가가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조치 없이 그냥 대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겠고요. 근데 감정가가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것도 답답한 일이거든요. 은행 감정가가 낮은 이유는 이제 빌려준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를 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돈 빌려간 사람이 돈 안 갚았다. 그럼 이거 이제 경매에 넘겨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때 그럼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겠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니까 일반 시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담보 가치가 높게 나와도 임대 수익이 정작 안 나오면 맞아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진짜 곤란한 경우인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만난 의뢰인인데 이분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한 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대출 받아서 되게 사고 싶어 하고 계신데 이 대출이 안 나와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토지 위에 197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노후한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면적도 되게 작고 거기서 무슨 임대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임대 수익이 거의 안 나와요. 이거를 이제 RTI라고 하는 게 Rent to Interest 그 약자입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 수익 상환이 얼마나 가능하냐 요거 따져보는 건데 뭐 토지 가치가 높고 뭐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담보가는 나와도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에서 임대료 내가지고 이자 상환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높더라도 임대료가 낮으면 대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덜컥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받지 못하면 경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빌려간 사람이 안 갚으면 이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